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우와 집값 이렇게 비싸대, 오 부럽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으로서 깔고 앉아있는 한 특별하게 삶의 질이 달라질 게 없는 거고, 상급지를 가려고 했더니 상급지는 더 올랐어. 더 올랐죠. 다른 집을 가려고 보면 보통 상급지로 가잖아요. 상급지는 가격이 더 올랐다. 더 뛰었죠.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TMI 코너입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부동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한 정보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고요. 오늘도 김재경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오늘도 어떤 중요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릴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1주택자 의미 없다,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띠로리, 1주택자 의미 없다고요? 네, 우리가 사실상 2주택 이상으로 다주택자 전략을 취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소장님, 여태까지요 다주택자 다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갑자기 색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앞서서 했었던 영상, 바로 일전에 올렸었던 영상이잖아요. 그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영상에서 했던 내용의 포인트는 세금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세금적인 혜택이 될 때는 팔아야 되고, 세금적인 혜택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무작정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한 채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심지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한 채로만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 이거에 대해서 단 한번 한 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채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서울에 마용성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현 정권 들어오고서 못해도 7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내가 집값이 7억이 뛰었어. 행복할까요? 난 거기 살고 있는데 7억이 올랐다. 당연히 행복하죠. 7억씩이나 올랐는데 그거 월급 받아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 집을 5년 전에 샀는데 7억이 지금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 마용성의 33평형 아파트 가격 뭐 한 16억, 17억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예전에 8억, 9억 이럴 때 샀어요. 그럼 그때 거주할 때랑 지금이랑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내 삶의 질 달라졌나요? 크게 변화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우와 집값 이렇게 비싸대, 오 부럽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으로서 깔고 앉아있는 한 특별하게 삶의 질이 달라질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려면 어떻게 되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팔고서 전세 월세로 가요? 1주택자분들이 이동하려면요, 솔직히 그거는 조금 뜨악한 결정이긴 해요. 좀 뭔가 다른 집을 사겠죠. 근데 다른 네. 집을 산다라고 전제 조건을 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을 팔아도 뭔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보통 넘어갈 때 상급지로 넘어가요. 우리가 마포에 집이 있었다, 혹은 성동구에 집이 있었다. 이 집을 팔면 잠시로 간다든가, 잠시를 팔고서 강남으로 넘어간다든가, 반포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급지를 가려고 했더니 상급지는 더 올랐어. 더 올랐죠. 똑같은 동네에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집을 팔고서 구축에서 신축으로, 혹은 25평에서 33평으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보면 걔네들이 똑같은 동네 내에서도 더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7억이라는 금액, 10억이라는 금액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집은 더 올랐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허탈하네요,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쵸. 네. 남들이 봤었을 때는 부럽죠. 그리고 안 한 것보단 낫다 정도지, 막상 내가 삶의 질이 좋아졌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동구에 있는 집을 팔고서 저기 지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번 돈이 다 남겠죠. 네, 삶의 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까요? 보통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멀어지죠. 은퇴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지방으로 가겠다, 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가 좋아, 이런 식으로 가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주변 친척이라든지 거주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방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1주택자가 답이 아니라 좀 다주택자로 변화했는데, 하지만 또 우리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1주택자보다 다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주택자로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종부세, 하다못해 소득세,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무작정 무식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고려
구조해서 해야 된다.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법인도 얘기할 수 있고요. 명의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분산이라는 게 명의신탁을 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조심하셔야 하시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녀한테 주택을 취득해 준다든가 근데 자녀한테 주택을 취득해 주더라도 독립세대주 구성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니까 그 전에 미리 다주택으로 있다가도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한 세대로 포함되더라도 그 양도세 기준, 종부세 기준, 소득세 기준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소득세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1주택자에 대한 월세 소득이 네.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택수에 대한 기준은 양도소득세 기준이에요. 근데 종부세 기준, 소득세 기준 다 다른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다 인별이에요. 인별과세예요. 공제만 세대 합산이고 인별이다 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적으로 3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붙는데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한 채씩 있으면 1주택자 세금 기준으로 가게 되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는 인별 기준이지만 부부는 또 합산이에요. 내가 부부 합산 2주택자다. 그러면 월세에 대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 어떻게 된다 했죠? 당연히 내야죠. 그쵸? 네. 근데 아빠가 한 채, 아들이 한 채 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별과세라고 부부분 네. 합산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1주택이다. 그러면 아들은 1주택인 거예요. 양도세 기준으로는 세대합가지만 아들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과세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주로 보고자 하는 포커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월세 소득이 필요하다면 굳이 내 명의로 사는 게 아니라 자녀 명의로 사준다. 이런 식으로 목적성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세금들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미리 얘기하자면 내지 마세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되게 극혐하는 사람들 중 하나거든요. 네. 이게 세금적인 혜택이 가면 갈수록 없애고 있고 소급해서 없애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가두리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등록하면 뭐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이제 탈출을 못해요. 맞아요. 과태료도 작년 10월 달에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올렸고 이거를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미 진지하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탈출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그만큼 혜택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 상담하다 보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는데도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임대사업자 무조건 나쁘다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안 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솔직히 고려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혜택이 되는 대상인지는 또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냐? 법인은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죠. PD 수첩에서 봤어요. 연예인들 법인 세금 투자하는 거. 그쵸. 절세 전략으로 상당히 수십억을 남기더라고요. 법인 정말 투자 유리하고요. 당장 저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예요. 근데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는 법인으로서 하고 있는데 법인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법인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내 돈 아닌 내 돈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법인 투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다회성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법인 투자하라고 하지만 단순히 일회성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필요 없다. 그냥 개인으로 해서 중과세를 맞고 파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현명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다. 세금은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이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저 방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개인으로 갔을 때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보면 정말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체주택도.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 영상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잘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임팩트 있게 딱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주택자는 의미가 없다. 내가 주택을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기분이야 좋죠.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가려고 보면 보통 상급지로 가잖아요. 상급지는 가격이 더 올랐다. 더 뛰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5억이 올랐다, 7억이 올랐다, 15억이 올랐다 해도 다른 데는 15억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내가 1주택자로 있는다 라고 하면 집값이 올랐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럽다 라고 하지만 계속 거기 살고 있으면 괜히 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세만 더 낸다.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1주택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실질적인 자산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2주택자 혹은 3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 정권의 세금 규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허투루 투자하면 안 된다. 세금이 더 나온다. 묻지마 이제 투자를 지양해야겠네요.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된다. 네. 그럼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세금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실한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다주택자 절세 방법 중에서 얘기한 것 중에 법인 투자, 요거는 국세청에서 요새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꺼리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 대체주택, 요거 조금 솔깃하거든요. 이것도 관련된 영상 꼭 찍어주실 거죠? 네, 잘 준비해가지고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누구보다 발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미TV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미TV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